어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해 북한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처음 언급한 데 이어 헌법 명문화까지 지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 같은 남북을 동족으로 간주하는 말도 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김정은은 또 평양 남쪽 조국 통일 3대 연장 기념탑을 철거하겠다. 남북 교류의 상징 경의선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 수준으로 끊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통일 3대 연장은 7.4 남북 공동 성명 등 김일성의 통일 업적, 경의선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김정일의 업적인데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산까지 부정하며 남북 관계의 단절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북한은 통일부의 대화 상대였던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폐지도 결정했습니다. 김정은은 불법적인 서해 북방 한계선을 허용할 수 없다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전쟁을 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 반민족적, 반역사적 집단이란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구족으로 단정하시면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제4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발언한 내용은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여 내부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행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칭송하며 그대로 이어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민주당 당대표의 심각한 대북 인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관계를 되시기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부는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희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그래서 정부-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네.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더군다나 김일성은요. 제가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해도 전범이거든요. 전쟁 범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의 그런 도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군인, 민간인 포함해 가지고 최소 250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나라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제 수탈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탈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뼈대밖에 안 남은 그런 나라 신생 국가의 국부가 이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4분의 1이 날아갔다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죽기만 했습니까? 250만 명이 사망했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다음에 이산 가족되고 고향 잃고 그런 일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일성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말실수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저거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예.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어떤 그 행동을 했었습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 예. 쌍방울 대북 송금에 의혹이 있었잖아요. 500만 불, 300만 불 해가지고 800만 불을 김성태 회장 통해 가지고 북한에 그 넘겨주려고 보냈다라는 의혹이 있고 예. 무엇보다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영철에게 공문 보내가지고 제발 경기도 고찰단 초청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북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초청을 갖다가 하는데 벤츠 필요하다. 그 다음에 헬기도 띄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300만 불 받아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중간에 그 김성태 회장은 그냥 엄하게 돈 그 다 이렇게 날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했는데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저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6.25 직전에 우리나라에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공산주의 국가에서 남침할 그 가능성이 없다. 북한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사실 뭘 했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GP 최전방에 있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우리나라 GP 11개를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했어요. 하지만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은 철거하는 척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속고 또 속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1당의 대표라고 하는 분의 안보관이 저렇게 불안해서야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불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연일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데 우리 북한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만들고 봐도 기가 찹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당대표입니까?